자, 오늘 그 전기위험 방지 기술 세 번째 시간이 세 번째. 그 전기 재해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건 감전, 인체가 감전됐을 때 어떤 그 위험이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적재하고 이런 것들 배웠죠, 그죠? 오늘은 이제 그 화재, 전기 화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전기 화재가 전기가 원인으로 해가지고 전기 화재 일어나는 게 겨울철 특히 우리나라 화재 한 20% 정도가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전기 화재가 나는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거예요. 이거는 새로 바뀐 그 전기 규정에 대한 건데 지난번에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건 이제 발화원 어디서 이제 어떤 것들에서 발화가 됐느냐 하는 것들은 이동이 가능한 전열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열기들에 의해서 뭐 과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게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등, 전화등의 배선에서 이제 전선이 까졌거나 이제 단락이라든지 합선 아니면 이제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전기 기기들, 전기장치, 배선기구는 전기를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기별 원인이 되겠고, 원인별로는 이제 단락이라고 하는 건데 쇼트라고 하죠, 쇼트. 합선이라고 해요. 전기끼리 전선끼리 붙는 거, 그것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스파크, 순간적으로 해서 스파크 불꽃이 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위에 이나무들이 있으면 이제 옮겨서 점화원이 되어서 전기 불이 붙는 거. 그래서 누전, 전기가 새는 거, 저쪽 과열, 저쪽 불량 정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전기와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제일 많은 원인이 이제 단락, 합선이라는 건데, 쇼트.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전선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두 바닥의 전선이 직접 또는 낮은 저항으로 저축되는 경우에는 전류가 전선에 연결된 전기기기 쪽보다는 저항이 적은 접촉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락, 쇼트, 합선이라고 하며 저압 전로에서의 단락 전류는 대략 1000A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단락하는 순간 폭음과 함께 스파크가 발생하고 단락점이 녹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발화의 원인은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주위의 인화성 가스나 물질에 연소한 경우, 그다음에 단락 순간에 가열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에 접촉할 경우, 단락점 위의 전선 피복이 연소하는 경우, 이게 이제 단락에 의한 합선에 의한 전기 화재예요. 네. 이거 뭐 이해할 수 있겠나?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가정에 보통 그 전기가 들어오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코드에 의해서 들어오죠, 그죠? 보통 두 가닥으로 들어오죠, 그죠? 두 가닥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우리가 부하가 있죠, 이제 전기 기기들 이 뭐 모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탁기도 돌리고 아니 전열기도 쓰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그 저항이죠, 저항. 전기를 쓰는 걸 부하라고 그러죠, 그죠? 전기에 에너지를 쓰는 걸 부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저항이 있어, 저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전선 자체에도 저항이 있었죠. 저항이 있어서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게 440V죠, 그죠? 440V 들어온다. 그리고 저항이 모터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99Ω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 자체도 저항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Ω이 있다, 1Ω. 그러면은 이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흐르죠, 그죠? 전류가.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I는
R분의 오메가 어치기 해서 V죠, 그죠? 그럼 여기서 R은 얼마야? 1옴 플러스 99옴 네? 220V 가격이 220V가 들어오죠? 220V가 220V 그러면은 100분의 220이니까 2.2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2A가 흐른다. 2.2A. 근데 이제 전선이 피복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우리 뭐 무거운 물건 밑에 이제 깔려가지고 전선이 까졌어. 그래 이쪽이 딱 이렇게 붙었어 두 개가. 그러면은 이 전기는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른다고 그러죠, 그죠? 저항이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전류라고 하는 건 뭐야? 자유전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 자유전자가 흐르는데 자유전자를 못하게 막는 게 이제 저항이에요. 그 저항이 막으면은 전류는 저항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항이 99옴인데 여기는 이제 1옴밖에 안 돼. 그러면 이쪽을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바로 전류는 가는 거야. 이쪽에 가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이렇게 되면은 100옴이 아니고 요거는 없어지고 그죠? 이쪽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1옴분에 220V가 흐릅니다. 그럼 엄청난 전류 크기가 커지죠, 그죠?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220 암페어가 흐릅니다. 220 암페어. 소수가 됐습니다. 그럼 엄청난 이제 과전류가 흐릅니다. 100배죠, 그죠? 2.2 암페어인데 220 암페어니까 100배만큼 이제 큰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야. 저항이 적은 저쪽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흐르게 된다. 이쪽으로 흐른다.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이런 걸 이제 쇼트 단락이라고 짧은 단자가 아니라 짧은 길로 간다. 이게 짧은 길. 그리고 합선 둘이 선이 붙는다. 쇼트라는 것도 영어의 쇼트라고 짧은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짧은 전류가 짧은 길로 흐른다. 전선끼리 붙었다. 그래서 이제 합선 또는 이제 단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저압전로라고 그러면 보통 지금 직류는 1500V, 그 다음에 AC 교리인규는 1000V로 바뀐 그 규정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전류가 단락이 되면 보통 1000A 이상으로 흐른다. 엄청난 큰 암페어죠. 우리 가정에서 보통 10A만 써도 엄청 큰 전류거든. 이런 경우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건 뭐야? 우리가 그 에너지, 전기 에너지, Q, 줄의 법칙에 의하면 I 제곱 알트죠, 그죠? I 제곱 알트. 그럼 I 제곱, 예를 들어서 220A가 흐른다고 그래. 220의 제곱 곱하기 저항, 시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줄이라는 게 이제 에너지, 그 열 에너지로 바뀌어 엄청난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기면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열이 스파크가 발생하거나 전선이 막 녹아내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위에 어떤 인화 물질이 있으면은 연소를 한다. 그래서 단락점 됐을 때 발생한 스파크 순간적으로 엄청난 열이 발생하니까 이 인화성 가스나 물질이 있는 경우에 연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열된 전선이 또 이제 주위에 그 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가 나오고, 그다음에 단락장 위에 전선 피복이 연소해서 화재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단락 사고에 의한 전기화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락 전기화되고, 이건 이제 소리는 잘 안 나는데 한번 보세요. 부산 그 소방청에서 이제 단락 사고에 대해서 이게 그림 보면은 뭔지 알 수 있어요. 느리게 나오지?
전선이 두 개 붙은 거예요, 그죠? 붙어서 합선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 거의 4분의 1이 전체가 이제 전기로 인한 화재라는 거죠. APD 뭐에 잘안 되지? 잘안 되면 안 돼.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은 게 누전. 누전은 이제 전기가 새는 거죠. 그래서 누전이 전기가 새서 이제 땅으로 가면 이거 지락전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전선의 피복 또는 전기기 절연물이 열화되거나 비계적인 손상 등을 입게 되면은 전류가 금속 철도를 통해서 대지로 새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제 누전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주위의 인화성 물질이 발화되는 현상을 누전화재라고 한다. 발화의 원인 일단 충전구와 대지 사이에 누전 경로가 형성되면 그 누설 전류로 인하여 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을 북부적으로 파괴시키게 되므로 누전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이 누설 전류가 장시간 흐르게 되면 이로 인해서 단열량이 누적되어 주위의 가해성 물질을 발화하게 된다. 발화까지 이를 수 있는 누설 전류의 최소치는 보통 300에서 500mA가 되면 그 이상 되면 이제 그게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전 화재의 요인, 그 누전점, 전류가 들어오는 전류가 어디서 누전이 됐느냐. 그다음에 발화, 실제 이제 그 누전이 원인이 돼서 불이 난 장소. 그다음에 접집점의 소재. 여기 이제 누전 화재에 이제 누전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시관이 와가지고 감시관이 와서 이제 어떻게 누전 화재가 생겼는지 조사할 때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지점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일부분의 전기가 이렇게 흘렀다, 누설이 됐다. 그래서 200, 예를 들어서 200암페어가 흐르다가 여기에다가 190암페어가 흐른다. 여기서 10암페어가 누설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설이 되면은 누설되면 이제 결국 이제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땅으로. 이 누설 전류가 되면 아까 그 줄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세면 I 제곱한테 열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열이 계속해서 누전이 계속 하다 보면 열이 이제 축적이 됐다. 열이 축적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절연물들을 더 많이 파괴하게 되겠지. 그래서 더 많은 전류가 새게 되고 국부적으로 파괴시키고 누전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 그래서 이제 발열량이 계속 누적되면은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감전이 제일 큰 위험이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접지도 하고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도 작동을 하게 하죠. 누전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감전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화재에 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점화원이 작동돼서 300에서 500mA 정도가 되면은 점화원. 보통 그 점화원에는 열이 막 축적되는 점화원이 될 수 있잖아요. 점화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이 전기 원인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전기 화재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전류. 과전류 요구는 어떤 거냐면은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의 제곱과 전선의 저항값의 곱, I 제곱, R에 해당하는 열이 발생한다 이거야. 이게 줄의 법칙이죠, 그죠? I 제곱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이때 발생하는 열량과 주위 공간에 빼앗기는 열량이 서로 같은 점에서 전선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일정하게 되는 온도, 그걸 이제 최고 허용 온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선의 피복을 상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어되어야 하며 이때의 전류를 전선의 허용 전류라며 허용 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를 과전류라고 한다. 이 케이블이 여기 이제 그 뭐야 전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그 부하를 쓸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전류가 들어오는 케이블이 들어오면 케이블이죠, 그죠? 전선 피복이 있는데 그거는 전류를 허용치가 있어. 보통 그 전선을 우리가 터치하면은 이 자유전자가 막 흐르는 거죠, 그죠? 자유전자가 막 흘러. 근데 여기에 자유전자가 너무 많이 전류가 너무 강하게 흘러 들어오면은 요거는 절연체, 여기 이제 피복이 이제 감싸고 있는 거지, 피복이. 우리 비닐 피복이 바깥. 요건 이제 구리선이고, 도체. 카파에 이제 전자가 막 흐르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피복이 감싸고 있잖아. 이게 이제 절연물이야, 절연물. 근데 절연물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 그게 최고 허용 온도야. 그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견디지 못하고 타버려. 그래서 아주 두꺼운 거, 절연물이 아주 두꺼운 거 쓰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통 쓰는 거는 비닐, PVC 같은 거, 좀 얇은 거, 이런 PVC 있죠, 그죠? 이거 전선 100개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뭐 100도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코드에 이렇게 연결해서 겨울철 특히 시장 같은 거 막 여러 개 많이 꽂죠, 그죠? 코드를 막 여러 개를 이제 꽂으면은 이거 선은 하나인데 이걸 견딜 수 있는 그 허용 온도라고 하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과전류가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들이 I 제곱할 때잖아, 그지? I 제곱. 근데 I 제곱이 계속 암피어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뭐야 생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 열쪽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절연물의 한계치를 넘었으면은 이 절연물이 파괴되면서 불이 나거나 벗겨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선의 피복을 최고 허용 온도를 넘어 전선의 피복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코드를 많이 전선 한 군데서 여러 개 꽂게 되면은 문어발식으로 그 피복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허용 전류를 초과해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면은 전선이 과열돼서 피복이 열화될 우리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화재가 난다. 그래서 과전류가 더욱 심해지게 되면 급격히 과열돼 순식간에 바로 불이 난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나면은 뭐 옮겨 붙으면 큰 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한 군데다가 한 코드에 여러 개를 막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거,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파크, 전기 불꽃 있죠. 이거는 이제 개폐기, 우리 스위치죠, 그죠? 스위치로 전기 회로를 개폐할 때 또는 휴즈가 용달될 때 스파크가 발생하는데 이 회로를 끊을 때 심하다. 증류의 경우는 더욱 심하며 또 아크가 연속되기 쉽다. 스파크 발생 시 가연성 물질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있으면 착화나 인화가 된다. 우리 스위치, 우리 보통 뭐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그죠? 스위치. 그래서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데 전기는 계속해서 흐르려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그 어떤 가속도 같은 것도 있죠. 사람이 막 달려가면 빨리 수동을 할 수 없죠, 그죠? 전기도 마찬가지야. 전기가 계속 흐르다 스위치를 갑자기 끊거나 아니면 흐르지 않던 전기를 갑자기 붙이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여기 많은 에너지가 생기면서 불꽃이 생겨요. 불꽃.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저거 스위치를 켰다 할 때는 아주 미세한 스파크가 생긴다. 그래서 그 주위에 특히 이제 인화성 가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불꽃이 이제 속이 이제 점화이 돼가지고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연성 스파크 발생 시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가스가 있으면 착화 인화된다. 그래서 이제 아주 폭발성 물질이라든지 인화가 잘 되는 그런 거 석유화계통 이런 데는
아니면 그 천연가스 뽑아내는 거 이런 데 있죠. 그죠? 시초선 이런 데는 여기에 대한 스위치 같은 걸 다 반폭형으로 해요. 형광등으로 켰다 껐다 이라 할 때 그런 거 작은 미세한 불꽃이 생길 수 있거든. 스파크가. 그걸 다 감싸죠. 안에 있는 스파크가 발생하더라도 그 불꽃이 바깥으로 번져나오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방폭형 그런 이제 전기를 써요. 아주 비싸지. 형광등 스위치. 그게 이제 스파크가 이제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접속부 가열. 이거는 전선과 전선, 전선과 단자 또는 접속편 등이 도치에 있어서 접촉이 불안전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접촉 저항에 의하여 접촉부가 발련한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케이블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보통 우리 코드가 양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데 요 사이 같은 게 이제 저렴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계속 요 부분이 접촉돼 있는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거나 그러면은 접촉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면은 접촉이 불안전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접촉할 때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저항이 생긴다는 건 뭐야? 열이 생기는 거죠, 그죠? 저항이 있으면. 그래서 접촉구가 이제 발열하는 거예요. 접촉구 발열해서 이것이 이제 발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촉구 발열은 국부적이고 특히 접촉면이 거칠어지면은 접촉 저항은 더욱 중요해요. 이 계속 저기 코드가 뺐다 꽂았다 하면 뭐야? 여기 이제 계속 열화되겠죠, 그죠? 거칠어지겠죠. 그러면 더 저항은 커지고 그게 더 악화돼서 그게 생기는 발열량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넘어서면은 그게 이제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접속 가열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산화동 현상, 그건 이제 접촉부 가열 하나예요. 동선과 단자, 동선 그리고 단자 사이에 접속 부분에 접촉 불량이 있을 때 이 부분의 동이 산화돼요. 산소를 받아가지고 산화동이 돼요. 그래서 산화이 발열할 주위의 동을 용이하여 들어가면서 아산화동이 증식되어 발열하는 현상. 발생 부위는 스위치 등 스파크 발생계소, 코의 층간단을, 안단선 이런 데서 아산화동 현상이 돼서 발열이 난다 이거예요. 또 발열 현상이 날 수 있는 게 간해하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누전 회로에 발생하는 스파크 등에 의해서 목재 등의 탄화 도전로가 생성되어 도전로가 증식 확대되어 발열량이 증대 발화해요. 목재라든지 이런 유기물질, 전기전열재. 원래 그 목재 같은 건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그게 계속 그 스파크 같은 거, 전기적인 스파크가 이런데 스파크가 계속 생기면은 이것이 이제 탄화된다. 탄화된다. 탄소 많이 생겨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막 탄화돼서. 그래가지고 탄화돼서 무전이 돼가 도전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실제는 저렴물인데 목재가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탄화되면은 탄소가 계속 서로 이제 층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전로예요. 도전로. 전기가 통하는 도로라고 해서 도전로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해서 발열량이 증가해서 발화하는 거예요. 주로 유기물질 그리고 목재 같은 데서 전기 절연체에서 생기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 누전화재의 발화 과정, 발화까지 판명을 이런 가능하다. 일본 사람이 이제 이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다 현상이다. 트래킹 현상. 여기 전기 제품 등에서 충전 전극 사이 절연물 표면에 갱년 변화나 경련 변화, 먼지 등 어떤 원인으로 탄화 전로가 생성되어 결국 지락, 단락으로 진전되어 발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양쪽에 전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절연체 위에 여기에 요 사이에 아까 얘기한 탄화 현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전기가 유도되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길이 생겨가지고 탄화에 의해서 전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거죠. 절연체인데 원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선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화하는 현상. 주로 이제 전기 기계, 기구 내에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제의 절연 성능 여러 일종 발화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트래킹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내도 일종의 정전기로서 구름과 대지 간의 방전 현상으로 낙내가 생기면 전기 회로의 이상 전압이 유기되어 절연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이때 흐르는 대전류가 화재의 원인이 된다. 발화의 원인은 낙내시 발생한 대전류가 땅에 이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방대한 열을 발생하여 이것이 열을 발생하여 가열물을 발화시킨다. 낙내라고 하는 것은 번개죠, 그죠? 번개는 그 수증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면 구름이 되죠, 그죠? 그럼 구름이라고 말하는 게 뭐야? 수증기 덩어리란 말이야. 수증기끼리 알갱이가 서로 마찰이 이렇게 팍 충돌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마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게 요 구름이 이게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찰전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충돌하고 마찰전기에 의해서 전기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정전기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전류가 통해서 흘러가는 게 동전기죠, 그죠?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와. 전류가 전하가 막 이렇게 이제 자유전자가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동전기고 그거는 우리가 쓰는 거. 정전기 이렇게 모아 있는 거야. 모여서. 그래서 정전기가 모여져 있다가 이제 순간에 여기 이제 구름이고 여기 이제 대지 안에서 여기 이제 땅이 남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에어가 있죠, 공기가. 그래서 공기는 절연체야. 공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 공기는 진공은 이제 가장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공기는 절연체인데 여기에 이제 이 몇만 볼트에 정전기가 모여 있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딱 받으면 방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정전기 모여있던 정전기가 이쪽 땅으로 딱 흐르는 거지. 전기가 방전 흐른다는 얘기야. 퍼져 나온다는 얘기. 그게 이제 낙내. 일종의 정전기 이렇게 모여 있다가 구름과 대지 사이에 전기가 딱 통하는 사람. 그게 이제 방전이다. 이때 이제 전기 회로가 생기면 이제 이때 엄청난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생기면서 대전류가 생겨서 이제 나무 같은 걸 확 치거나 하면은 나무가 쪼개지면서 불이 나죠, 그죠? 번개를 맞으면. 아니면 사람이 맞으면은 사람 죽는 거죠. 번개에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류가 땅에 흐르는 순간에 방대한 열을 발생해서 나무 같은 숲 같은 데 떨어지면 이제 번개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될 수 있죠. 그 숲 속에 막 캐나다라든지 호주 같은 거대한 산불이 번개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낙내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저항. 절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기의 연결을 끊는다는 거죠. 연결을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연결을 끊어주는 거죠. 우리 케이블 같은 거 중간에 도체, 전기는 도체를 통해서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을 잡거나 하면 감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피복으로 이제 싸는 거야. 그 피복이 이제 절연자,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게 저항체, 절연저항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절연저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피복은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절연저항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규격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절연물의 절연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를 절연저항이라고 해서 오음으로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그 수치가 클수록 좋은 절연물이 되죠. 수치가 클수록. 그래서 절연저항은 전선 등이 저항에 비해 대단히 크므로 이것을 나타내는 단위는 오음을 그대로 사용하죠. 메가옴. 메가는 100만이죠, 그죠? 100만.
메가옴을 사용되고 있다. 전기 배선, 전기기기에서 전선 상호관 아니면 전선 대지관, 본선 상호관 등을 절연물로 절연하는 것이 이 전기 절연이다. 그래서 각 물질별로 절연물들이 주로 이제 고무라든지 PVC, 실리콘, 아니면 애자 같은 도자기 이런 것들이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이제 그런 것들 절연물로 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최고 온도, 허용되는 온도가 있는데 정상 상태에서 이제 70, 60, 80. 근데 단락 상태에서는 극이